자, 이제 201페이지에 금쟁이 부분을 보죠. 자,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해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금쟁이를 5가지를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 지금 지금 거래 당사자가 대부분 이런 형태를 하죠. 자, 거래 당사자가 지금, 개업공개사에게, 자, 이제 개업공개사 중개줬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거짓 신고 요구, 대부분 가격과 관련된 분이죠. 요즘은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안 되면 아예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일단, 해놓고, 자, 이제 아예 가격까지 정해놔요. 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자, 이거 7천만 원에 신고해달라. 아예 이게 정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어요.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해서 개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하면 거짓 신고한 개업공개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고요. 그 요구한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자,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합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자, 금방 어떻게 됐죠?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거짓 신고 요구했습니다. 가격 깎아서 신고하자.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부합니다. 자, 나 그러다가 걸리면 간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하죠.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실제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가 중개해줬으니까 내 중개보수를 줄 테니까 네 이름 쓰지 말고, 즉 개업공개 쓰지 말고 계약서만 써줘. 우리끼리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만 써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자, 자기 거 서명 안 하고요, 그냥 당사자 이름만 써가지고 계약서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계약서만 딱 써주게 되고 그럼 개업공개사 뒤로 빠져버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중개해준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해줬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개업공개사 아닌, 자, 일단 의무자가 아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이때 거짓 신고한 그 의무자가 아닌 자, 이 사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개업공개사는 지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한 게 돼가지고 이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정하는 방조한 자. 자, 거짓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해제 등 신고,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합니다. 자, 조장 방조. 이거 조장 방조는 두 가지예요. 거래 신고, 거짓 신고와 해제 신고, 거짓 신고, 이 두 가지를 조장 방조를 하게 되면, 조장 방조는 옆에서 붙인 거죠. 이때 500만 원의 과태료죠. 자, 4번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느니.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됩니다.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쟁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요 새롭게 들어온 금쟁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자, 일단 시세에 부당 영향 주기 위해서 거짓 계약 체결하는 경우 있죠. 계약서를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자체를 일단 금지하고요. 이거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는 3천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또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해제 등 신고하는 경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해제 등 신고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자, 해제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계속 연결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약을 가짜로 체결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가짜로 하죠. 그럼 가짜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나중에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또 해제된 신고를 또 가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가짜로 계약 체결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거짓 해제 신고 연결해서 다 연결해져. 자, 요거 해제 신고를 만약에 거짓으로 한다면 요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연결됩니다. 뭐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연결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거와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으니까 거래 신고가 안 됐는데 거래가 안 됐는데도 이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또 이거에 대한 해제 신고도 거짓으로 또 거짓 해제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서 각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제인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보면 일단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죠. 작성해서 일단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즉 신고사항을 보죠. 자, 이 신고사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주면 되는데요. 자, 인계지, 그 다음에 소지목, 종면실족의 종면, 그 다음에 실족의, 그 다음에 자입,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이거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좀 복잡하더라도. 자,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요거는 지급일은요,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자,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죠, 면적,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조건 기한, 개업, 공인중개 했을 때 개업공개사,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신고사항 뭐가 된다? 인계지, 소지목, 종면실족의 자입 이렇게 들어가고요. 인적상, 매도 매수인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서, 개업공개서. 이 개업공개서 할 때 개업공개서는 거래 당사자 신고일 때는 해당이 없겠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는 이겁니다.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뭐라 했죠? 투기 과열 지구 3억 원 이상 뭐에 대해서 주택, 공동단독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고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확인한 후에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제출되는 거라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같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제출돼야지만 신고 필증 발급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자, 만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거래계약 시스템 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냐면 전자계약이에요. 자, 일단 30회부터 시작해서 전자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시험지에 나왔는데요. 자, 일단 전자계약 부분, 이거는 앞으로 개업공개사에게 지금 전자계약을 권장 수준이지만 앞으로 아마 이 전자계약에 대한 부분이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향후 몇 년 뒤에는. 자, 이런 전자계약은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컴퓨터를 엽니다. 이 거래계약 시스템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다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해가지고, 자, 거기서 이제 전자인증에 의해서 서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전자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된 거래신고가 관련 시스템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바로 전 강의에서 제가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해제된 신고 있었죠? 해제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제된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제된 신고를 거래계약 시스템에서 하면 해제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거와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검증을 하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럼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고 가격 검증을 하는데 이때 가격 검증 시스템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합니다. 자, 가격 검증에 대해서, 자, 시스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처를 구축 운영하라 그랬고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검증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시군구청장, 즉 뭐요? 신고관청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라든가 또 신고 내용 조사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구축됐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 검증을 하는데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격 검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이때 자, 이 검증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라 그랬고요.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격 검증하고 나서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등 신고.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해제 등 신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의 취득부의 신고에 따라서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해제된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고서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관하게 하거나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라든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이런 서면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 즉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 요구는요 서면으로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라든가 또 거래대금 지급한 입금표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죠.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시도지자, 신고관청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신고 내역에 대해서 조사했으면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교통장관에게 매월 1회 국토교통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때 국토교통장관은 일단 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고관청과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하기 위해서 자, 지방세나 국세라든가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또 소득재산회관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기관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자,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요. 행정기관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라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내용이 자, 주택법이라든가 중개사법이라든가 상속증여세법에 이런 다른 법에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자, 이제 금쟁이 있었죠? 거짓 거래 신고한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거래 신고했으면 당연히 뭐도 거짓해서요? 계약도 거짓 계약 체결했겠죠. 그럼 거짓 계약 체결한 것은 어디에 좀 돼 있습니까? 중개사법에 거짓 계약 체결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금쟁이로 3년 이하 징역도 3,000원 벌금이에요.
그리고 또 개업공개성이 있다면 상대 등을 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에 통보가 되면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일단 위반 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000원의 과태료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원의 과태료가 되죠. 자, 그다음에 외국인 등의 특례분이 있었습니다. 자,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자,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면 자, 여기서 외국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관청에서는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특별자치장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신고를 제출받은 특강도지사는 자, 일단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시도지사는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특별자치지장은 국장에게 직접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 시도지사는 다시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의 특례 규정이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정신청과 변경신고인데요. 자, 정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정. 자, 여기서 정정신청과 그 다음에 변경신고가 있다. 이때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정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정정은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거죠. 자, 이러면 정정하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정정이라는 것, 정정신청은 뭐가 됐을 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고치는 거예요. 변경신고는 언제 하는 거다?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바뀌었을 때입니다. 내용이 변경됐을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정은 잘못됐을 때,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 자, 발급받은 신고 필증이 만약에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러면 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을 이거는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는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계약 해제된 신고는 하야 한답니다. 거래당사자는.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됐죠. 그럼 어떤 사항이 잘못 기재됐냐?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 거래지분 비율, 자, 거래지분 비율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지,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이렇겠죠. 자, 면적과 거래지분에다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 자, 거래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지분 비율 있고요. 건축물의 종류 있습니다. 거래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 이렇게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사항들도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읽어보시면 주의사항만 몇 개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래당사자가 합니다. 거래당사자 깨랬을 때는 그럼 거래당사자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상대방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죠. 자, 만약에 거래지분 비율이라든가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됐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대방도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된다? 상대방과 같이 서명 날인을 하는 건데 거래 당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잘못됐다면 한 사람만 고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를 때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그 잘못된 사람 있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정신청은 자, 고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 해가지고 정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러니까 자, 필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줄 져놓고 서명 날인 이렇게 다시 고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명 날인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출하면 이를 확인해가지고
지체 없이 뭐를 재발급해 주냐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경 신고 보죠. 이건 변경 신고는 뭐 했을 때?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서로 합의하여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때는 뭐 한다?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변경 신고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자, 거래 지분 비율이라든가 거래 지분,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자, 일단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자, A, B,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자, 일단 면적까지 A, B, C를 일단 뮤추 보세요. 자, 정정 신청 부분 보세요. 206페이지 정정 신청 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거래 지분 비율 B 나오죠. 근데 2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 여기다 뮤추 놓으라 그랬죠. 자, 이게 정정 신청 사항과 그 다음에 또 변경 신고 사항이 공통되는 부분이죠.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외에도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이때 공급 가격 및 옵션 비용을 포함을 합니다. 거래 가격에는 공급 가격이라든가 옵션 비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인 경우에, 자,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인 경우에 매수인의 일부, 매수인 변경이라든가, 그러면 거래 대상 부동산의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 변경인데, 일부 부동산 변경에서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부동산, 요거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다 설명돼요. 요 부동산을 A와 B가 공동 매수합니다. 자, 부동산 하나를 A와 B가 공동 매수하는 거예요. 자, 공동 매수를 하는데 이때 자, 이 A와 B에 C가 더 들어갑니다. 추가죠. 이 추가는 신고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게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추가되니까 자, 이거는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뭐다 신고를 다시 해준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럼 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자, C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가 빠지면서 C가 대체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교체. 이것도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니고 신고 다시 해줘야 돼.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변경 신고 대상이냐? 자, 거기에 뭐라 그랬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랬죠. 자, A와 B가 공동 매수 계약을 처리했다가 누가 빠지는 거예요? B가 쏙 빠지고 누구만 남아요? A만 했죠. 이 B가 제외되죠. 요때만 변경 신고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변경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면적의 변경 없이 요 부분에서는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된다면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 금액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나중에 측량을 하는 거 있죠. 매매계약서 쓰고 중도금 지급하면서 잔금 지급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자, 경계보건 측량하죠. 경계보건 측량을 딱 해보니까 약속된 서로 약정된 면적과 더 높거나 낮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금 감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면적의 변경도 없이 금액만 바뀐다면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럴 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정신청은요. 정정신청은 이때는 뭔다? 이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왜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직접 필증에다가 정정하기 때문에. 근데 변경신고는 이거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럼 왜 전자문서를 할 수 있냐? 이거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변경신고서가 있어요. 변경신고서라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서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바로 아까 금방 얘기했던 자,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바뀐다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전자문서를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정 신청과 변경수 똑같이 이를 확인해서 지체 없이 뭐를 재발급해 준다? 일단 필증을 재발급해 준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분을 보죠.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이 신고서 작성법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208페이지에 서식이 있고 작성 요령은 209페이지에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작성 요령만 밑줄 쳐가지고 209페이지를 갖다가 체크하지 말고 서식을 보면서 일단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작성 방법은 일단 서식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보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분에서 보면 매도인 매수인란 있죠? 이때 그 국정란이 있습니다. 매수인 매도인란에 국정란에 보면 외국인은 반드시 국적을 기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외국인은 반드시 기재하라. 그 다음에 또 매도인 매수인란에 주소란이 있죠. 자, 주소란에 보면 거래 지분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 거래 지분 비율,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체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란에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이 매수용도 있죠. 주거용, 그 다음에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매수용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자, 이제 개업공개 사항 기하고 거래 대상 부분에 보면,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란. 토지 건축물 있죠. 건축물 뒤에 괄호란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있죠. 뒤에 건축물 부분에 괄호란 있어요. 이 괄호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 있죠. 그 용도에 대한 종류를 갖다가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자, 그래서 이거 괄호 안에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는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5번 란 보면 공급계약 전매죠.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계약이고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그러니까 뭐예요? 임대 아파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 부분에 보면 소재지 지목 면적 있어요. 자, 여기서 소재지 지목 면적은 뭘 가지고, 자, 대장상의 소재지 면적을 기재합니다. 자, 대장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있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냐, 지목 면적을 기재하는데 특히 건축물의 면적을 보세요. 건축물의 면적은, 자,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그 다음에 또 그 외 건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겁니다. 집합 건물은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그 외 건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계약대상 면적, 이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기재해요. 자,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기재한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이따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집합 건물, 전용 면적, 그 외 건물, 연면적 그랬죠. 자, 이제 다시 6번과 7번 란 보세요. 6번 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의 이 면적은 대장상 면적이고 7번 란에 계약 대상 면적은 무슨 면적이요? 실제 거래 면적이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물건별 거래가격 있죠. 이 물건별 거래가격은, 자, 물건이 여러 개일 때는 각각의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물건별 거래가격은 물건이 여러 개일 때는 각각의 물건별 거래가격을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이건 분양계약이죠. 공급계약 얼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코니 등 옵션 비용과 그 다음 추가 지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부분 있죠. 자, 발코니 등 옵션 비용에서 보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은요,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기재를 합니다. 특히 추가 지불액 보면 초과뿐만 아니라 뭐도 미달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총 실제 거래액은, 자, 부동산의 여러 개일 때 합계 금액을 기재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 부분에서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나옵니다.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 여기서 보면, 자,
일단 공급계약 분양이죠. 분양. 그 다음에 또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이죠. 공급계약은 분양이고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부분이죠. 그럴 이 두 가지는 부가가치세에 있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줬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줬는다. 자, 물건별 거래가격과 9번의 총실제 거래가격. 자, 물건별 거래가격, 9번의 총실제 거래가격. 요거는 일단은 자,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분양권 입주권. 자, 일단 공급계약과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공급계약, 최초 분양계약과 그냥 분양권 입주권 거래할 때는 뭐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외 그냥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전부동산란 있죠? 종전부동산은 어떤 경우에만 기재하는 거예요?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금액은 추가 지불액의 권리가격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약 조건이나 참고사항 있다면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 참고사항 있을 때 기재하고요. 여러 부동산 관련 필지가 다수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로서 쓰지 못한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고 간이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작성법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211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